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과 더불어 K-팝의 인기도 높아지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요즘, 인도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권장 명단에 첫 번째로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 정책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권장 과목으로 채택된 겁니다. 이번에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 정책엔 한국어와 태국어, 포르투갈어 등이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도가 이번 2020년 제2외국어로 예시한 8개 언어 중 한국어를 맨 앞에 배치해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나 재외동포가 많지 않은 인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다는 것은 우리말과 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현지에 설립된 4개의 세종학당을 통해 2,50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은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한글은 굉장한 언어다. 훗날 영어처럼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것을 기대해본다.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것처럼 언어도 수출하여 세계 곳곳에 퍼져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6월 중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문제로 양측 병력이 충돌했던 사건으로 반중 정서가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1962년엔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3,200km가 넘는 실질 통제선을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지역에서 수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2017년에는 동남이라는 지역에서 육탄전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양측 수십 명의 군사들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6월 15일 양군 간 총격전이 일어나 인도군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게 시작이었고 이후 인도군과 중국군 600여 명이 서로에게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분쟁으로 인도는 자국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고 중국 측은 정확한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인도 외무부는 중국이 실질 통제선을 넘어와 매복하다가 순찰 중이던 인도군을 먼저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인도군이 먼저 2차례 국경을 넘어와 도발했다고 이야기하며 양측의 주장이 갈렸습니다. 양국은 이후 군단장급 회담을 열어 국경 최전방에 있는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여전히 양측 모두 굽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중국은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친형 곡사포를 배치해 인도군을 압박하고 있고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급하게 도입하고 국경 지역에 3만 5천 명의 군사를 증강 배치하는 등 서로 더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도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서 인도는 보복성이 짙은 대처를 했는데요. 인도 내에서 중국의 100여 개를 2차례에 걸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앞서 6월 30일 틱톡, 위챗, 웨이보 등 인기 앱을 포함한 59개 앱이 인도 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47개 앱을 추가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업계에서는 인도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특히 총 인구 13억 5천만 명 중 1억 2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틱톡에겐 세계 최대 시장인 인도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해당 사건 이후 국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중국산 휴대폰, 중국 국기, 시진핑의 사진 등을 부수거나 태우는 등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심각한 분위기 속에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중국 대표 IT 기업인 샤오미 매장은 간판을 가린 채로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도의 모습에 중국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인도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을 퇴출해 중국과 분리를 추구하면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하며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이 반사 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는 중국에 대항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는 제 발등을 찢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인도를 무시하자 주변국들이 인도를 노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쾌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분기 인도 시장에서의 삼성 스마트폰이 26% 점유율을 기록한 건데요. 이전 분기까지만 해도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샤오미가 독주하고 있었으나 삼성이 그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1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는 샤오미가 30%, 비보가 17%, 삼성전자 16% 순이었고 2분기에는 샤오미가 29%로 1위를 유지했지만 삼성이 26%를 기록, 점유율 차이를 단 3%로 좁히며 2위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이는 반중 정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삼성의 스마트폰이 치고 올라온 것이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은 2018년부터 인도 시장을 파고들었으나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 건데요. 2018년 이전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을 노렸으나 중국에서 갤럭시 시리즈가 참패한 이후 인구수가 중국만큼이나 많은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는 인도 시장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반중 정서가 심해진 인도의 갤럭시 J 시리즈 같은 값싼 스마트폰이 인도 민심을 휘어잡으며 성장에 날개를 단 건데요. 한 인도 시민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1만 루피 이하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인도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한 리서치 연구원은 최근 인도 시장 내 중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으로 하반기 중국 브랜드들의 판매량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삼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LG전자도 상위 5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최근 2달 사이 인도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전자도 작년부터 인도 특화, 인도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W 시리즈 등 인도 특화 상품을 만들어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틱톡과 위챗 등 중국 앱들을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인도에서도 국경 충돌로 인해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이 상황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인구 13억의 대국 인도에서 엄청난 신뢰도를 바탕으로 빈틈을 노려 수혜를 본 겁니다. 이렇게 중국과 세계 각국들의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개척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과 LG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벌어지는 메이드 인 인도를 추구하는 움직임만 잘 파악하고 이겨낸다면 인도 시장을 정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고 그 다음은 세계 시장 정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뉴스피드였습니다.